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연자를 모셨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평가 질향상 팀장으로 계시는 조혜경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쁜 시간 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께서는 응급의료센터 평가 및 질향상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 응급의료 관리자 세미나에서 주로 다뤘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평가 부분은 조금 약간은 뒤로 미룬 듯한 느낌이 들지만 또 저희 응급의료센터를 관리하는 여러분들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방향을 좀 듣도록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평가 질향상 팀장 조혜경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응급의료 평가와 질향상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7조와 25조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고 질향상 활동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 제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종의 목표는 응급의료의 질향상이고 또 저희가 법정 지정 준수 여부라든지 또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준 평가 또 그 결과를 국민의 편익과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국민 공개를 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저희 평가 영역은 아시는 것처럼 200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03년도에는 권역센터 평가를 실시를 하고 지역응급의료 센터에 대한 평가 도입이 있었고요. 2009년까지 8년까지는 그 필수 영역에 대한 부분이 점수로 있다가 2009년부터는 패스페일 평가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6년도에는 우리 응급의료 체계의 개편에 따라서 평가 체계도 같이 개편이 됐고 또 미리 질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개편되는 응급의료 체계에 따른 평가 지표를 전향적으로 1년 전에 기준을 공개를 해서 수시로 평가 지표를 관리하실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평가 기준 공개한 해가 2016년도입니다. 2017년도부터는 평가 제도 개편 후에 첫 평가를 시행을 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수가 지급을 시작을 한 것이 17년도 평가이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부분적으로 평가 지표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20년 평가 시행 중이기도 하고요. 아시는 것처럼 2020년에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현재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또 객관적인 지표를 수립을 해서 평가를 하려고 평가 계획을 변경 수립해서 공지 드린 바 있고 현재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로나19 대응 사항 및 감염 확산을 고려를 해서 지표를 간소화하고 또 현장 평가를 하지 않고 저희가 제출해 주신 서면 평가로 해서 서류를 중심으로 서면 평가를 하고 또 저희한테 보내주셨던 레디스 자료를 가지고 자동 산출을 해서 일부 변경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코로나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평가 대상 기관으로 해서 평가를 받고 또 현장 평가가 아닌 자동 산출과 서면 평가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을 찾아뵙지 못하기 때문에 서면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만 변경을 해서 현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가 대상 기관은 20년 6월 30으로 지정된 응급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6개월 미만으로 운영된 기관에는 저희가 현황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황조사는 모든 평가를 받고 지표에 대해서도 전체 평가를 받지만 필수 영역 이외에는 점수로 산출을 하지 않고 기본 등급, 비등급을 받게 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평가 전이나 평가 시행 중에 지정 취소된 기관은 평가에서 제외가 되고요. 좀 전에 이제 기간을 말씀드렸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코로나19 환자의 지배를 받는 기간은 덜어내고 기존에 6월 30일이었던 부분을 2019년 7월 1일부터 20년 1월 31일에서 총 7개월간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월 31일로 한 이유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증가 시점인 2월 19일 직전달로 대상 기간을 변경한 내용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현지평가에서 서면평가로 변경이 됐고요.
저희가 서면 검토 자료를 검토한 후에 추가 검증이 필요하거나 혹은 구급차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의 합동점검 결과를 사용을 하는데, 그 부분이 현재 미충족이 됐거나 미점검이 받은 부분은 현재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나,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도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구급차에 대한 부분을 재평가를 받아야 돼서 현재 평가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방법론에 대해서는 공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올해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21년도에 현지 평가를 할 때에 기 제출한 서면 평가 자료에 대해서 비교 대조 검증을 시행할 거고,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서면 평가 결과하고 현지 평가 조사 결과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조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년의 평가 지표를 보시면 지표를 간소화했습니다. 그래서 법정 영역인 필수 영역과 등급 결정 지표, 그다음에 센터급에서 이제 수가 연동 지표 중에 일부만 지표로 해서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종별로 센터급 이상에서는 필수 영역과 자동 산출한 지표 중에 종합 등급 결정 지표와 수가 연동 지표 중에 일부를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역응급의료 기관의 경우에는 종합 등급이나 수가 연동 지표가 없기 때문에 필수 영역에 1번, 7번, 8번, 그래서 하단에 표에 있는 인력, 시설 및 장비의 적절 운영, 구급차 적절 운영 수준 세 가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센터급에 있어서의 평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지표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종합등급을 산출하게 되는데, 보시는 게 종합등급 분포입니다. 그래서 내용이고 A, B, C로 세 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기존에는 센터급 이상에서는 등급 결정 지표가 모두 2등급 이상인 경우를 했지만, 현재는 등급 결정 지표 중에 해당 지표, 그렇기 때문에 이 화면을 보시면 종합등급 결정 지표가 있다가 종합등급 결정 지표 중에 해당 지표에서 주황색이 있는 지표만이 올해 산출을 해서 종합등급을 산출하게 됩니다. 환자 분류 신뢰 수준이나 협진의사 수준은 저희가 사례를 추출해서 현장평가에서 의무기록 조사를 시행했던 지표이기 때문에 올해는 현장평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하게 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등급은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하게 되고요. 지역응급의료 기관은 일괄 B등급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B등급으로 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지역응급의료 기관은 전체 점수를 가지고 30%와 70%로 나누었었는데요. 전체 지표를 평가하지 못하고 또 동합 등급 결정 지표가 따로 수가 연동 등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역응급의료 기관의 경우에는 일괄 B등급으로 했습니다. 변경안에서 C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필수 영역과 부정 행위가 없다면 B등급으로 일괄 적용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부분은 지역응급의료 기관이고요. 향후 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평가를 시행을 하고 있고 9월 중순까지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고요. 현지 평가가 필요하다면 10월 중에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될 거고, 중간 결과 발표는 10월 중에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간 결과를 보시고 이의 신청이 있다거나 하시면 이때 발표되는 이의 신청 절차에 따라서 저희 센터로 이의 신청을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 안에 이의 신청 받은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응급의료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의 심의를 하고 최종 결정을 복지부에 올리게 됩니다. 올해는 어쨌든 현지 평가를 하지 않고 서면 평가만 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 발표도 조금 당겨서 11월 안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년 평가가 이렇게 시행이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21년도 평가입니다. 아마도 많이 궁금해 하셨고, 저희도 미리 공지 드리고자 여러모로 노력을 했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고요. 일단은 평가 대상 기관은 21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지정된 응급의료 기관이고, 지정 취소된 기관은 제외가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년과 똑같이 6개월 미만 운영 기관은 현황 조사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수 영역에 대한 부분은 평가 결과만 필수 영역에 대한 부분만 산출을 하고,
나머지 평가도 다 받으시기는 하나 평가 결과는 산출하지 않는 구조로 가게 되고요. 평가 대상 기간입니다. 아마도 많이 궁금해하실 거고요. 현재 시작 시점은 미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복지부에서 문서를 드릴 때는 20년 평가 변경 시행 계획 수립을 하면서 통지를 드릴 때 일단 7월은 제거를 하는 거로 고지를 드렸었고요. 이미 8월이 지나고 있고 또 현재 시작 시점으로 봐서 9월도 조금 불투명한 상태라서 이러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좀 고려를 해서 시작 시점은 논의와 협의, 그 다음에 또 병원과 학회의 의견을 좀 받아서 저희가 이 부분은 복지부와 논의해서 다시 또 공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지표 측정 관련해서는 응급의료 기관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측정 방법을 개선을 했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저희가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다소 조정을 해서 1차 승인은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산출되는 부분들이 코로나19 상황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산출이 되는지가 또 관건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추가 검토한 후에 기관들께 공지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측정 방법이 개선된 부분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적극 대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담 인력에 대한 인정 범위라든지 또 이제 집체 교육이 어려운 만큼 교육 및 훈련 지표에 대한 부분들의 평가 방법이라든지 또 재지정에서 보는 항목에 대해서 현지 평가 시 아직도 중복으로 체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평가 항목으로서는 조금은 이런 논리적이나 과학적이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중장기적인 지표를 개발을 할 목표로 하고 일부를 삭제를 하거나 또 일부 추가 또는 삭제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가 지표에 대한 개선과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의 평가가 가능한 부분으로 일부 수정은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또 공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질량상 추진 부분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WH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이머전시 케어 시스템에 대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부터 또 이송에서 또 병원 단계까지의 전체적인 단계에서 필수적인 응급치료의 기능을 말하는 그림이고요. 주황색 텍스트는 인적 자원, 파란색은 시스템에 대한 기능, 녹색은 장비나 소모품이나 혹은 정보기술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각 단계에서 치료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필수 구성 요소로 하고 있고 다만 이런 기본적인 프레임이 있기는 하지만 각 국가에 따라서 가용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각 기능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으로 치료 시스템 평가 도구를 통해서 정책 입안을 하거나 이러한 필수 시스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치료 제공 격차를 식별을 하고 또 그 안에서 문제가 있다면 발견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 계획을 만들어서 실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다양하게 또 국가별로 가능한 이런 자원들을 통해서 리소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평가하고 케어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CQC에서 병원 검사 및 등급을 지정을 해서 저희하고 좀 다르지만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아마 모든 병원 검사하고 집중 검사를 수행하고 성과를 평가하고 영역별로 또 평가를 해서 EDS에 대한 그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NHS에서 정하고 이러한 부분들의 성과 측정 지표를 통해서 품질 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뭐 응급실 내에 4시간 진료 원칙을 하는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나라하고 응급환자의 유입도가 전체 다르고 질병군이 다르고 또 건강보험 체계 등이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선진국이나 혹은 유럽에 대한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이제 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린 부분이고요. 또 영국에서는 이렇게 응급의료기관이나 서비스를 추적 관리를 해서 현재 이러한 실제 플로우 임플루먼트 툴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료기관 내에 조정하는 병목 현상이 있거나 이렇게 병상 포화가 있거나
조석환 환자의 대응을 위한 뭐 기초 자료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서 실제 이러한 부분들을 추적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보시면 뭐 응급의료 질지표에서 응급의료 의료의 질평가 부분에서도 응급 관련 지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차, 구급차 간의 이송 간의 케어라든지 현재는 평가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점 지표에 보면 이송 간의 케어가 있다던가 응급실 총 내원 시간이라던가 또 적절한 치료 전에 응급실에 퇴출률이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나 또 응급의료 서비스 환자 경험 평가 같은 부분들이 영국의 의료질 평가 중에 응급의료 관련 지표가 좀 있고요. 또 응급의료의 질 지표 안에는 저희와 유사하게 총 내원 환자 수라든지 또 그 HES라고 해서 실제 저희의 네디스하고 좀 유사한 이런 내용들로 지불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그 이용 자료인 부분에 있어서 HES를 기반으로 해서 응급실 내 내원 환자 수, 또 그 기타 분류 환자에 대한 것, 또 7일에 응급해 재내원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평가를 외국에서도 하고 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가장 우리나라하고 좀 유사하게 평가하고 질 관리를 하고 있는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여지실 거고요. 어쨌든 소방기관이나 구급 구명센터 간의 어떤 이송체계 구축, 또 관련된 지표들이 좀 추가 구성이 돼서 저희와 유사하지만 조금 더 다른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일본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부분은 호주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응급의료 질평가에 보면 웨이팅 타임이라든지 혹은 MR 스테미 환자에서의 내용들, 또 이런 크리티컬 케어에 대한 부분들, sepsis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질환 중심적으로 또 하는 그런 평가 항목이 또 호주에는 있고요. 캐나다에도 마찬가지로 9개 영역을 평가를 하는데 환자 만족도에서부터 응급실 운영, 환자 안전에서 또 질환별로 호흡기계, 심혈관계, 뇌졸중, 폐혈증, 감염 부분에 대해서 질환별로 또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또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인풋과 스루풋과 아웃풋에 대한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고요. 어쨌든 이러한 KPI가 구분이 돼서 이해할 환자에 대한 흐름에 대한 모델을 3가지로 구성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 병원 전 단계에서의 현재 이제 문제점들이 조금씩 있죠. 그래서 부적정한 이송 병원이 있거나 부적절한 또 구급차의 운영 부분이 민간 구급차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병원 간에 이송을 할 때의 품질에 대한 재고가 좀 필요하고, 또 민간 구급차에 대한 불법 운용이나 이송 처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 그다음에 관리 체계가 미흡해서 아직도 개선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5개년 계획에 보면 민간 구급차에 대한 부분도 개선을 해서 어떤 시범적인 사업을 펼치려는 계획들도 있고요. 현재 저희 센터에서 민간 구급차에 대한 부분들도 실제 이송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이 등록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개선이 되고 등록이 되면 또 이 또한 또 관리가 돼서 적절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다만 응급환자에 대한 부분은 병원 전 단계에서부터 병원 단계까지 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이송 단계에 있어서 응급의료 기관의 역할과 그 기능이 지금 현재는 불분명하고,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서 권역센터는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 기관이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됐지만, 사실 지역센터나 기관에 대한 부분이나 또 역할, 그다음에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 구성들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러한 부분들이 기능이 적절하게 구분이 되고 가이드가 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은 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문제점이 이제 중앙정부 집중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각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갖추어진 인프라들이 각각의 차이가 있는데 일괄적인 지표로 질 측정을 하고 질 관리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표들이 조금 아주 그냥 스탠다드형으로 가기 때문에 지역 중심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어떤 평가를 하거나 질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점들이 있고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개선점을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119 구급대에 대한 적정병원을 이송해서 병원 전 단계에서 K타스 분류화하는 시범 사업이라든지 지역 맞춤형 이송 지침 마련이라든지, 또 이송 간의 품질 제고에 있어서 민간 구급차에 대한 관리 강화가 있어야 되겠고,
또 이송 처출에 대한 본인 부담. 그래서 실제 일부 구서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었던 부분들은 민간 구급차에 있어서 인증제도로 시험을 하고 인증을 받은 기관들은 민간 구급차에 대해서는 또 이런 구급차에 대한 처치료를 본인 부담을 좀 완화하고 보험 적용을 해주는 바를 좀 추진하려는 그런 내용들도 좀 이미 논의가 됐던 적은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저희가 복지부 중심으로 이미 그 유관기관과의 협의체가 1차 있었고 아마 2차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부터 이제 새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자 복지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의 모임이 있고 이미 일부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한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상황과 현재 상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 시기가 조금 지나면 다시 또 활발히 현재 우리 응급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을 하려는 그런 협의체가 활발하게 또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응급의료 기관에 대한 기능 재정립이라든지 특히 지방정부 중심의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을 하고 또 지역 특성에 맞는 평가 지표를 구성을 해서 또 지방정부가 지역 내에 응급의료 환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권한과 책임이 강화가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과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우리나라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보시면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은 변경이 되고 있고 투입보다는 결과를, 그다음에 분절보다는 통합적인 것을, 그다음에 투입 기반보다는 결과 기반의 어떤 지불 보상 제도에서 저희 평가 제도도 보면 결과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지불 보상 제도를 택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의료 시스템 안에서 응급이 녹아져 들어져 있고 의료 시스템도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 응급의료에 관한 부분도 이렇게 아마 조금씩 패러다임이 같이 변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가 수준에서 응급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를 하느라고 평가라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는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성과 측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사실은 기관 중심이지 전체적으로 국가 수준에 있어서 응급의료 서비스 체계를 평가한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의료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의 정책이 같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응급의료 서비스를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연결고리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꾸준히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복지부와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지방정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점차로 논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의 변화가 이제는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표 개발을 할 때는 응급의료 질을 측정을 위한 지표를 개발을 해야 되고 측정이 가능하고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지표를 개발을 해야 되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환자 중심이라든지 결과 지표라든지 또 질환군별 지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개선해 나갈 때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같이 의견하고 논의하고 또 좋은 지표를 삼아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응급 환자들이 차별 없이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동반자의 그런 입장에서 잘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많은 부분은 노력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는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의 주요 지표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평가 지표를 분기별로 환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웹사이트를 조금 달리해서 eqis.nemc.or.kr에 저희가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주요 지표를 저희가 환류를 해서 드리고 있고요. 아마 현재는 분기별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잘 모니터링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조금 개선을 해나갈 예정이고요. 사실은 올해 계획은 좀 모시고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또 담당자 선생님들도 이렇게 부서 이동도 있으시고 또 지표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설명회를 드리면 멀리서 제가 이제 일방적인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상호 의사소통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실제 병원 데이터를 가지고 궁금해하신 점을 저희 홈페이지 안에서 Q&A로 물어보실 때 저희가 이렇게 공식적인 답변만 드릴 수 있어서 좀 찾아뵙고 현지 자문도 하려고 저희가
의향조사도 하고 좀 했었는데 상황이 이러해서 지금 찾아뵙질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좀 잘 살펴서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는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질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또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서로 우수 사례를 좀 전파할 수 있도록 질관리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같이 만나뵐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아마 올해는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워서 많은 부분을 이행하지를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같이 동반자적인 역할로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아닌 국민에 대해서 제공되는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질 향상을 위해서 같이 가는 동반자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할 거고 또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보시는 부분이 DWNEMC.OR.KR이고요. 저희도 조금 적기는 규모가 많이 크지는 않지만 어떤 응급 환자에 대한 어떤 지표들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도 가끔 들어와서 보시면 저희 포털과 동일한 통합 아이디로 관리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계나 현재 상황을 좀 보실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저희 팀뿐만 아니라 중앙응급센터가 선생님들과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국민을 위한 응급의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희경 팀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희 간호관리자분들이 늘 답답해하고 궁금해하는 여러 내용들을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사항 중에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을 이제 겪으면서 사실은 응급실은 약간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는 응급실 환자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병원 내에 선별 진료서 업무를 응급실에 맡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 입장에서 향후에 우리가 감염병 선별을 위한 응급실의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선별을 위한 그야말로 우리가 중증도 선별을 했던 이제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은 응급실 선별을 이제 디자인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중증도 분류뿐만 아니고 감염병 환자분들의 선별이 더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이 많은 공간과 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의논된 내용이 있으시면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현재 21년도 평가 저희가 지표를 개선하면서 그 내용이 아주 일부 반영이 됐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반영을 하다 보면 어쨌든 이러한 상황을 겪고 나서 정책이라든지 아마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일어날 거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같이 고민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뭐 21년도 평가 기준이 궁금하실 텐데 그 부분은 사실은 타 업무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일단 전담 인력에 대한 부분은 선별진료소에 지원을 하는 부분도 전담 인력의 업무로 저희가 포함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다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인력에 대한 업무에 대한 과중함이 또 일부 걱정이 되고 또 다른 쪽으로는 또 인력이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또 어떻게 숙제를 풀어나가야 될지는 조금 더 꼼꼼히 더 살펴보고 개선을 단계적으로 좀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